빅픽처 그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느덧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빅픽처라는 코너 이름에 걸맞게 큰 그림으로 올 한 해 정리하고 조금은 이른감이 있는데 내년 전반까지 이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11월, 오늘이 11일, 어느덧 올해 끝무렵 와 있는데 지난 2021년 한 해를 좀 되돌아본다면 우리 주식시장 뭔가 답답했다라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주식 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사실 봤을 때는 사실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를 보면 이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3저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대부분 정체되어 있는 그야말로 좀 심심한 그런 경제 환경이 지속이 됐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시장이 경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은 이 금융위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이 정책 대응, 통화 정책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경기가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도 시장 예상보다도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다시 돈을 조일 때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물가는 다시 수그러들겠지. 그런 기대감만 반영이 되어도 물가가 좀 수그러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시적으로 예상을 했었던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오래가는 이 저물가도 달라졌죠. 그러니까 뉴노멀이었던 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이 저성장은 아직 확실히 뭐 성장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저금리 저물가는 확실히 좀 깨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뉴노미널이라는 뭐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이 캐펙스라고 표현한 이 투자가 이 수요 회복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의류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의류에 대한 뭐 물론 베트남 이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사태도 있었지만 이 전체적으로도 투자가 이 장기간 위축됐었던 이 지금의 빠른 수요 회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부 간의 그런 갈등들도 반영이 됐겠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80불 이상이죠. 80불은 확실히 80불 위에서 움직인다. 그럼 더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 70불로 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1년 전만 보더라도 이 국제유가 20불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 에너지 변동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 부분들이 이 전체적으로는 경제로 봤을 때 주식시장 자체는 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금년에 정체돼 있었고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이 정도지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21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좀 나눠서 볼까요? 작년에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증시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움직임을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올해는 뭔가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좀 사상 최고치 연일 나왔던 것 같고 그 외의 국가들 또 우리나라까지 비교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디커플링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연장선상에 조금 더 다른 이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금년에 미국 시장만 올랐습니다. 굉장히 좀 속상한데요. 이 국내 시장도 같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국내 시장은 도리어 조정을 받았죠. 이 3,200선 위에서 사실 3,300까지 갔었던 증시가 지금은 2,900을 걱정해야 되는 이만큼 한 400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최근 2거래일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 시장의 2021년만 놓고 보면 미국만의 강세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외됐던 이유는 사실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망에서 이 시클리컬 쪽에 집중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뭐 전일 기준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1%를 아주 조금 넘습니다. 이제 1% 미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미국 시장만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2021년이 아니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놓고 본다라면은 결과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한국, 미국, 대만, 인도 시장 모두 작년 이후로 놓고 보면 이 누적 이 상승이 40% 전후입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었는데요. 그만큼 국내 시장이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는 2,000선 정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3,000선을 놓고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렇게 본다면 거의 50%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금년만 놓고 보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반등의 시차라든지 반등의 이 시점, 이런 강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랐지 이 한국과 미국, 대만, 인도의 시장들은 미국 시장 포함해서 모두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 미국, 대만, 대만, 인도 모두 이 미국 시장과의 연관 관계가 상당히 좀 미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국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공급망에 포함이 되는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이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나라들은 사실은 좀 부진한 모습들 나왔는데요. 중국 증시가 좋지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러시아, 브라질을 보면 이 전체적으로는 좀 유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위기 초반부인 작년에 상당히 선전을 했죠. 코로나가 뭐 가장 빨리 종식이 되었다. 이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 이 발표로는 이 작년 종식이 되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중국 경기가 작년에 선전을 했고요. 이 코로나 후반부인 올해에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작년 후반에 대부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중국 공급망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미국 공급망과는 조금 다르게 회복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누적으로 좀 따져본다라면 미국 공급망은 한 이 2년간에 이 작년부터 코로나라고 치면 2년 정도의 누적 수익률은 40% 전후. 그런데 이 중국을 놓고 본다라면은 중국 공급망도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 한 20% 전후로 이 전후의 모습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미국 공급망이 중국 공급망보다 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최근 2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의 변화에도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됐는데 올해 시총 상위의 흐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연초에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6만 전자가 돼버렸고 또 카카오 그룹주들은 좀 전에 지금 시총을 다 더해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페이뱅크 합하니까 시총이 100조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시총 2위의 SK 하이닉스보다 덩치가 더 크다는 건데 확실히 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산업의 변화도 짚어주세요. 네, 좀 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크게 보면 삼성전자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3천선 전후를 유지를 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를 때 코스피 지수 같이 오르고, 삼성전자 빠지면 코스피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삼성전자의 비중이 삼성그룹의 비중이 20%가 넘죠. 국내 코스피 시총의 4분의 1이 삼성그룹주인데 이 삼성그룹 쪽 빠진다고 코스피가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부진했는데도 코스피가 3천선 전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다른 기업들이 좀 버텨줬습니다. 이 내부의 변화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유였는데 2차 전지라든지 CMO라든지 엔터, 그리고 좀 전에 카카오도 말씀 주셨는데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좀 선전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천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요. 이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탈중국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세안의 수입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2010년 보면 5%대인데 2021년도는 10%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보다는 미국 쪽의 국가별 수입 비중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공급망 쪽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공급망 변화가 일어난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공급망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은 국내에서 중국 쪽으로의 비중이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는 공급망 변화가 일어날 때가 주식시장의 변곡점.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변곡점이 나타난 시기가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모습들을 이 지수적으로는 보여줬고요. 대부분이 이 변곡점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자리가 변곡점이라고 한다라면은 변곡점에 지금 자리에서 얼마나 길게 갈지는 아직까지는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향후의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또 한번 레벨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멀리서 지켜보니까 안 보였던 것도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서 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될까요? 네, 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공급망이 중국 공급망보다는 앞으로는 우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산업의 변화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변화가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이 가전 뭐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사실 현대기아차가 뭐 전기차로의 변화, 수소차로의 변화, 그리고 뭐 SUV가 잘 팔린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현대기아차 점유율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판매, 적극적인 생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늘어나고 있는 판매들, 생산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뭐 전일 밤에 미국 리비안이 상장하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2차 전지 대형 3사들 모두 미국 시장에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의 뭐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있어서의 공급망 비중이 높은 종목들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형자산 쪽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빠져도 삼천선 위아래로 이 삼천선 전후로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 게임이라든지 CMO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게임과 엔터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이런 컨텐츠들이 이 전체적으로 시총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의 산업 내 비중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형자산 공급망 쪽에 있어서의 기업 비중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준비하시면서 시장과 종목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